안녕하십니까. 871 연구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상학, 좀 더 구체적으로 사상체질 진단법과 구별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사상체질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사상체질별 표준화된 대표 얼굴 이미지를 제작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사상학이 등장한 이후 최초의 시도입니다. 즉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4가지 체질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사상체질 대표 얼굴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요? 연구원의 사상체질별 이미지는 전국의 한의과 대학과 한방병원에서 축적해놓은 얼굴 사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컴퓨터 작업을 통해 가장 공통되는 특징을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연구원의 주장처럼 체질에 관한 과학적 검증 작업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분석해 본다면 사상학계가 4개 체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체질의 문제점까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겠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구원의 사상체질에 관한 발표 자료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엉터리 결과물입니다. 즉 사상학계의 사상체질 규정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에 빠졌는지 부족함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연구원에서 주장하는 사상체질별 대표 얼굴 사진의 오류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구원에서는 태음인은 40%로 얼굴이 넓적하고 눈이 평평하며 코가 크고 코폭도 넓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리고 느긋하고 속을 알 수 없고 말도 적으며 목소리도 낮게 깔리는 태음인 목체질이 한국인의 추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기존의 태음인 50% 주장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태음인 40% 역시 어림도 없이 너무 많은 수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허재 선수처럼 열태양인 금양체질 역시 코가 크고 코폭이 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열태양인은 양이 가장 발달하고 코를 주관하는 폐가 가장 강력한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조차 태음인으로 분류했으니 수치가 40%로 과도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소양인은 33%로 눈끝이 올라간 경우가 많고 이마가 튀어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소양인 토체질은 현상은 비록 양이지만 태음인 목체질과 더불어 본질은 음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하고 쉽게 포기하며 단호하지 못하고 진지성도 떨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체질이 우리 국민의 3분의 1이나 된다네요. 한국의 민족성은 이런 성향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강인합니다. 한번 작정하면 포기할 줄 모르는 민족입니다. 또한 김연아 선수처럼 이 눈꼬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양적 성질 때문입니다. 소양인은 본질이 음이라서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즉, 이 눈꼬리가 올라간 얼굴의 사람들은 정작 소양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33% 너무 많은 수치죠. 훨씬 낮춰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소음인은 25%로 인상이 유순하고 얼굴 폭이 좁고 갸름하며 눈꼬리가 약간 처졌다고 주장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소음인 대표 얼굴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소음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비위가 약해 약간 마른형이고 음적 기질이 있는 한태음인 목양체질과 한태양인 금음체질도 이런 모습이 아주 많습니다. 다만 한태에는 이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들이 더 많지만요. 자, 그리고 나약하고 적극성과 진취성이 떨어지는 이 소음인이 25%라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성과는 너무 거리 먼 그런 모습이니까요.
우리나라 민족성과 소민의 특징을 비교해 본다면 이런 비율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인상은 비록 여성적이고 유순하지만 그 속은 강단과 열정이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민이 아닌 한태양인 금운체들이 아주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자, 네 번째, 태양에는 2%에 불과한데 눈이 빛나고 이 귀가 발달했으며 머리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상체질에서는 이 태양인이 1만 명 중에서 두세 명이라고 했는데 연구원에서는 그래도 100명 중의 2명 정도는 된다고 하니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율 역시 어림없습니다. 사상학을 발전시킨 871의학계는 태양인 금체질의 비율을 35에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가 크다는 것은 태양인 중에서 열태양인 금양체질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한태양인 금운체질은 열태양인보다 폐와 양이 덜 강하기 때문에 이 머리 역시 열태양인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크기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남자들은 태음인 비율 44%로 더 많고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소민 28%로 소민이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태음인, 여자들은 소민이 많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을 데이터라고 발표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자료는 사람을 육식만 해야 하는 사람, 즉 태음인 목체질과 육식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 즉 태양인 금체질로 나누는 것만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로 창조되거나 또는 진화된 것이 아니니까요. 한마디로 성별에 따라 체질 분포 비율이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얼굴만으로 80%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라면서 한의원마다 체질 진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기본 체질 이론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정확한 기준이라고 오판에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사상체질 진단법과 구별법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더구나 발표를 하기 전에 사상학 전문가들로부터 사상체질별 표준화된 대표 얼굴 이미지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체 사상체질 전문가들은 누구입니까? 이재마 선생님이 위대한 체질의학의 문을 최초로 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체질 이론이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수백 년 전의 불완전한 이론을 부한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없이 게으르게 답습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엉터리로 만들어진 사상체질 대표 얼굴 이미지를 한의학회 표준으로 채택해서 교과서에 넣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폰용 앱으로도 만들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류투성인데요. 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도 절대 다수 한의사가 연구원의 엉터리 보고서 내용을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오류를 진실로 믿고 환자들에게 체질 한약을 처방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 모골이 송연합니다. 잘못된 사상체질 이론을 하루바삐 바로잡아야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87연구소 소장인 제 두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는 없겠지요. 국민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까요. 그날까지 저는 전진 또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성원 부탁드립니다.